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TV 기독일보 늘 건강하게 프로를 진행한 김금자입니다. 요즘 여름철 관리 힘드시죠? 더워서 잠 못 자고 식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돼서 여름철 관리가 정말 심각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름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이 방송을 주로 보시는 분들이 보통 중년 이상이신 것 같아서요. 중년 비만 예방과 또 원인, 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이제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집으로. 그래서 거기에 아주 적합한 우리 교수님을 한번 모셨는데요. LA에서 그 로드랜드라는 또 대학에서 대체의학과 맞죠? 대체의학과 후성영양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최창현 교수님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건강전도사 최창현 교수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조금 더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요, 전공이 호텔 조리부터 시작해서 암 환자와 치매 환자를 담당하는 너싱홈에서 영양팀장을 했었고, 또 메뉴 개발하는 항공사에서도 일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뉴트리션 디톡스 클리닉을 하고 있고요. 칼럼도 쓰고 방송도 하고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와, 들으니까 경력이 어마어마한데요.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좀 소개하신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질 건강전도사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전 너무나 기쁩니다. 무엇보다 교수님, 우리 이제 중년이 되면 가장 아주 고민되는 게 복부 비만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 복부 비만이 정말 체중이 줄어도 복부만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년 되면. 그래서 이게 무슨 호르몬의 불균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교수님 오늘 이번 지금 특집으로 준비했다 그랬는데 어떤 순서대로 우리 시청자들을 도와주실지 커리큘럼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노력을 제가 하면요, 특집으로 전반적인 중년 지방, 복부 지방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4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어요. 1회는 중년 비만, 식욕이 아니라 호르몬 조절에 관한 것이고, 2번째는 체질과 영양을 같이 합해서 만든 호르몬을 알면은 살찌는 이유가 보인다. 3번째는 간헐적 단식과 독소로 지방을 분해하라. 그 4번째는 중년의 몸을 회복하는 식사 루틴과 영양제 전략을 다 통합을 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네네.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매스컴, 이런 SNS를 보다 보니까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이름 저도 생소해서 적어왔는데요. 오젬픽? GLP-1. 예. 위고비에 쓰이는 GLP-1 주사를 통해서 체지방 분해와 인슐린 저항성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근데 당뇨 환자가 아니라도 체중 감소를 위해서 이 GLP-1 주사를 이렇게 맞고 계시는 분도 봤는데, 저도 지금 솔직히 귀가 솔깃하거든요. 네.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예, GLP-1이면 오진표와 유고비에 많이 쓰이는 인슐린 주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당뇨 환자들한테 많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는 게 비만 관리 환자들, 또 체중 감소를 하기 위해서 이 주사를 많이 맞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꼭 이 주사 안 맞더라도 일반인들이 이 체중 감소하기 위해서 이 주사보다도 이 GLP-1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 살을 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호르몬 변화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안 돼서 네.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GLP-1은 위 장관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이에요. 예, 인슐린 분비 촉진이나 혈당 관리, 그 다음에 위 배출 지연, 또 식욕 억제를 해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포션 있잖아요. 포션 조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기초 대사량이 있어요. 네. 네, BMR. 그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자율신경이 있잖아요. 네. 우리 몸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섭취 안 해도 이 호르몬 때문에 저희가 모든 장기와 또 이 신진대사를 통해서 이 비만을 조절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저는 듣기로는 30대 이후 1년마다 2, 3%씩 이게 감소를 해서
뭐 갱년기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또 이렇게 더 감소한다고 소리 들었는데 맞나요? 예, 맞죠. 보통 갱년기 이후로 또 급속도로 감소하는데요. 네. 보통 여성분들만 갱년기 이후로 뭐 핫플래시 그 문제 있지만 남성분들도 전립선 네.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 네네. 예,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되면 네.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고 네. 또 여성분들 경우는 에스트로겐이 부족해지면 또 내장 그 부분이 또 적질해서 네. 또 체질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요. 네. 이게 결국은 어떤 그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야기되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기초 대사량, 말씀하신 기초 네, 대사량이 그렇죠. 감소해서 여름 나기가 힘들다. 이런 네.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네. 또 근육이 빠진 게 또 많이 먹고 움직이지 않아서 살이 찌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적게 먹어도 네. 이 저장을 통해서 버리지 못하면 이 살이 찌는 거예요. 아, 버리지 못하면. 네네. 오류 문제죠. 그럼 이제 잘 버리는 또 법도 알려주실 거죠, 네, 이따가.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인슐린이 복부 비만과 무슨 연관이 있고 또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혈당 스파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인슐린을 통해서 우리가 소화 효소가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인슐린 효과보다 음식이 많이 있으면 이 저항성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이 혈관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지방 쪽으로 많이 남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대사 시스템 오류가 생겨서 이제 복부 비만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흔히 밥배가 따로 있고 디저트배가 따로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꼭 단 거를 먹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게 어떤 탄수화물 중독과도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탄수화물 중독증. 우리가 밥배, 네. 디저트배 있잖아요. 네네. 이게 바로 혈당 스파크가 또 생기잖아요. 네네. 왜냐면 우리가 밥을 흰쌀을 드시는 경우에 네. 우리가 전개 그 GI 숫자가 10이 넘어요. 네. 근데 빵을 드시면 10이 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압이 높아져서 네, 네. 과부하가 생겨서 합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네. 혈당 스파이크라고 얘기할 수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포 저항성이 증가되다 보면 또 이제 더 많은 인슐린이 나오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거고 네. 그러다 보면 지방 축적이 되고 이제 피로감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밥을 드시고 나서 굉장히 피로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간 대사가 안 돼서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체중 증가가 되면 또 이 복부 지방이 되고 자꾸 그게 도미노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폭식이 안 좋기도 하고 밤에 먹는 것도 안 좋고 그다음에 네. 단 거 이런 게 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도파민 중독이라고 들은 적이 있는데 도파민 중독은 또 어떤 건가요? 우리 호르몬 중에 엔도르핀하고 세로토닌 있어요. 행복 호르몬이 있어요. 네네. 네, 또 콜레스테롤,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고 네. 근데 도파민은 쾌감이에요. 쾌감 호르몬인데 네. 제가 만약에 화가 나서 막 우울할 때 초콜릿 하나 먹으면 기분이 좋죠. 그렇죠. 쾌감, 네. 이게 바로 도파민 중독인데요. 아. 우리가 알코올을 술을 먹고 담배를 펴도 똑같은 현상이 나요. 아, 그래요? 예, 그 니코틴 중독이 생겨서 그 도파민 쾌감을 느낄 수 있으면 그게 도파민 중독이 되는데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전개된 탄수화물이나 빵, 피자, 글루텐 음식만 먹어도 네. 이런 도파민 중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이런 탄수화물 중독, 도파민 중독이 결국은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리콘드 중독하고 맞먹는 그런 그렇죠. 위험한 거라는 예, 거죠. 이게 폭식이 반복이 되다 보면 뇌 중체와 우리 장에 있는 면역력이 네. 부조화 돼가지고 네. 이 복부 지방도 되고 계속 우울감이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탄수화물 중독 그러면 살찌는 거, 아, 복부 비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그런 중독하고 연관이 된 위험한 거를 처음 알았어요. 그 정도로. 네. 우리가 콜라 한 병을 마시면 각설탕 12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설탕을 먹는다 정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실체를 실감 못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그런 피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탄수화물 중독으로부터 해방되는 솔루션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당연히 설명해 있죠. 주시죠.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GLP-1 당뇨 환자들 인슐린 주사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음식에도 당이 낮은 GI라는 게 있어요. 혈당 지수가 있는데 네. GLP-1 그 풍부한 음식이 있어요. 네네. 네, 그걸 아마 해드릴게요. 네네. 예,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식단을 6단계로 리셋을 해야 하는데 6단계 리셋. 네네, 좋아요. 간단하게 네. 자, 탄수화물을 제거하라. 네. 예, 흰쌀, 밀가루, 설탕 뭐 그거 많잖아요. 네, 예, 많이 그리고 아는 이제 거. 글루텐 그걸 네. 없애라. 네. 그래서 이제 컬리플라워 같은 경우는 저복합 탄수화물이에요. 야채에서 유일하게 있는
탄수화물이에요. 예, 그거 스팀에 드시면 많이 좋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네. 섭취하라. 네. 우리의 몸은 저 영양 밸런스가 중요한데 우리 뇌에는 단백질 지방 6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좋은 그 지방을 드셔야 하는데 아보카도 오일,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쵸. 예, 오메가 3가 많은 생선 그런 게 네.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복 혈당을 위해서 아침에는 단백질 지방과 또 탄수화물을 드시지만 저녁 때는 복합 탄수화물 바나나 하나 정도면 혈당을 유지해줘서 그 다음 날에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고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정. 스트레스 받을 때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 네. 예, 스트레스 토하면 우리 한국 분들 화가 나면 갑자기 양푼에다 막 밥을 비벼 먹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네. 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면 위액도 안 나오고 인슐린이 그걸 가버시면서 네. 노화 촉진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폭식이 또 노화까지 네네. 연결된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GLP-1 활성화 시켜주는 식품이 많은데 바로 뭐가 있냐면 이 설탕 디톡스를 해준 거예요. 네. 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주는 건데 바로 시나몬, 계피 네. 아시죠? 네네. 네, 그다음에 발효, 기리, 아보카도나 콩류가 중요한데 보통 이제 요즘은 이제 식당 가면 커피잔에 옆에 보면 시나몬 가루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바로 그걸 같이 해서 드시면 아주 혈류 개선도 좋아하고 킬레이션, 혈관을 청소해주는 오토파지 같은 식단이죠. 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요즘 이제 새벽기도 끝나면 막 이렇게 파네라를 가는데 항상 그 시네몬 파우더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처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커피에다 무슨 시네몬인가 그랬더니 그 효과가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저보다 앞서가신 거네요. 네, 그리고 또 저탄고지 키토제닉 커피가 있는데 네네. 커피에다가 벌어 살짝 넣으면 그것도 포만감도 있고 이 단 것을 또 식욕 저하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그러면 진짜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중년 비만이 이제 어떤 단순히 그 살을 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식습관 좀 혁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그렇죠.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죠? 네. 우리가 먹는 네.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바꿔줘야 된다. 이건 단순히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혁명이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인슐린 문제도 나왔고, 탄수화물 중독도 나왔고, 이런 거는 이제 결국 중년이 되면 호르몬 변화가 더 심해져서 우리가 좀 살 빼야겠다, 안 먹어야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호르몬 변화로 인한 문제가 더 많다. 그래서 우리 그 몸과 뇌가 중독이 될 수 있다. 탄수화물 중독, 도파민 중독.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체계적인 그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디톡스, 그쵸? 디톡스와 디톡스 중요하죠. 영양 전략, 어떤 정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네, 비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네. 단지 음식만 잘 먹는다 해서 아니고 네. 우리 정서적으로 네. 감정적인 것도 중요한 거고 하고, 네. 그다음에 피지컬 운동도 중요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사 관계도 중요한데요. 네네. 이제 보통 이제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 의학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체질 의학을 하기 전에 우리 몸엔 다 DNA가 있잖아요. 남자, 그렇죠. 여자 유전자가 있는데 네. 우리 몸을 집으로 생각하면은 이 건축 설계도가 RNA고 그다음에 우리가 망치질을 하는 게 DNA예요. 오. 그걸 먼저 하고 나서 체질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제로 다룬 후성 유전 영양학. 후성 영양. 예, 우리 DNA 꼬리 부분에 텔로미어가 있는데 그 네. 꼬리 부분을 우리가 푸드테라피나 운동요법, 식습관 혁명을 통해서 네네. 몸을 바꿀 수 있다. 네네. 그래서 한 건데 네. 이것과 같이 결합된 게 체질의학이에요. 사상 체질의학. 네. 네 가지 의학이 있어요. 네네. 보통 체질 많지만 태양인, 태음인, 네네. 소양인과 소음이 네. 있어요. 아, 그리고 네. 혈액형도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지방에 관해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죠. 아, 이게 지금 오늘 교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제까지 다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오늘 그 로드랜드 통합 보안의학과 대체의학원 최창현 교수님과 함께 후성 유전 영양학
식습관, 또 중년, 복부 비만 이런 예방과 그런 문제를 앞으로 쭉 오늘 첫 시간이고요. 이제 쭉 진행해 나갈 텐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질과 호르몬을 알면 살찌는 이유가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중년이 건강해야 노년이 또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을 잘 살고 네네. 네, 우리 네. 한 달을 설계를 잘하면 1년은 성공하듯이 그렇게 오늘 이번 여름을 이렇게 건강 특집으로 한의학적 관점에서 또 체질, 한의사기 때문에 체질도 분석하고 호르몬 변화부터 또 식습관 혁명까지 아주 앞으로 버라이어티하게 강의가 아니라 특가 이렇게 세미나처럼 해드릴 텐데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멀리서 핀란드에서 오셨는데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먼 네, 거리.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주제로 오늘 언급해드린 체질과 호르몬을 알면 살찌는 이유가 보인다. 솔깃하시지 않으세요? 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